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일요일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일단 금요일날 4만원으로 마이너스 5%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해줬습니다. 제가 이 앞전부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선이 이제 급등주의 생명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5일선이 하회에서 종가 마감해주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좀 걱정하고 계신 상황이실 거라서 제가 주말에도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고요. 제가 하지만 누차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5일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면서 광기가 점점 심해질수록 점점 이 상승 각도가 날카로워질수록 이런 고점 부근에서는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짚어드렸던 만큼 오히려 여러분들 야금야금 타고 올라가면서 일단 첫 번째로는 21선에서 지지를 연출해주고 그 다음번에 다시 한번 11선, 5일선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 목표가를 더 높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진행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언급 안 해주고 계신 것 중에 MSCI 관련한 이슈가 있는데, 이 MSCI 8월 이제 MSCI 정기 편입을 만약에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어디서 고점을 찍을지 과거의 사례와 그리고 이제 최근의 사례,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삼양식품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이걸 토대로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거고,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이제 대선이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2일 남았는데 화요일 날 좀 진행이 되죠. 대선이 만약에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정치 테마 쪽으로 해서 어떤 리스크는 없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살펴봐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1번 후보와 2번 후보가 있는데 각각 공약이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어떤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반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려간다라는 관점에서 지켜본다라기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가스터빈이 조금 이제는 메인으로 급부상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앞전에도 수차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을 성장하는데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 좀 이어왔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월봉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 출발 단계에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추세가 한번 눌릴 수도 있는 자리는 맞아요. 왜냐면 앞전에 지지를 여러 번 연출했었던 요 구간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월봉이 이렇게 마감이 만약에 이제 됐다라고 하면은 한번 이런 구간에서 양음량으로 해서 조정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일단 일봉 흐름상으로도 사실 만약에 월요일날 갭 하락해서 이렇게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 종가가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44,000원을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돌파 타점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추세가 굉장히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제가 짚어드렸던 것 중에 MSCI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발표가 언제 나왔었냐면은 5월 14일 날 삼양식품이 발표가 나왔었죠. 근데 5월 14일 날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신고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흐름 관찰하실 수 있었을 거고, 얘 말고도 이제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5월 14일 날, 5월 14일이 언제냐면 바로 이날입니다, 여러분. 5월 14일 이후로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이 위의 구간에서 버티고 있는 게 한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를 좀 한번 우리가 이제 과거의 사례를 좀 살펴볼 건데, 에코프로가 전형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랑 많이 비교를 해드리는 주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구간에서부터 상승할 때부터 사실 MSCI 이슈가 있었고, 이때 고점 찍은 게 4월 11일이거든요.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은 4월 11일 날 고점 찍고 다시 한번 쌍봉 찍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때 MSCI 지수 편입에 실패하면서 그 실망감에 좀 이런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61선까지 한번 밀렸다가 다시 한번 타고 올라가는, 그러면서 7월 26일 날 고점을 찍었는데, 이때 MSCI 편입이 된다라고 발표는 났었죠. 우리가 이 MSCI 관련해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이게 뭐 리뷰를 통해서 확실하게 편입이 되는 게 만약에 5월 중순이다. 5월 중순이다라고 하면요, 이 앞전에 한 달 전에 보통 고점을 찍는 패턴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놓고 보시면은 딱 이때도 4월 11일이고 이때는 이제 7월 26일로 미묘하게 엇나가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한번 살펴볼 건데, 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2월 중순에 2월 MSCI 편입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편입이 이날 됐었거든요. 근데 이때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1월 11일 날 고점을 찍은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MSCI가 뭔지에서부터 여러분들한테 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라고 해서 이제 어떤 하나의 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어떤 지수냐면 이게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이런 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에서 만든 지수입니다. 여기에 편입이 되게 되면은 이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의 펀드가 95%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만약에 여기에 편입이 되게 되면은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 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거는 외국계 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패시브 자금이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어떤 리스트에 요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이 이렇게 편입이 돼 있으면요, 나는 에코프로 머티가 너무 싫은 어떤 펀드 매니저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외국계 얘가 에코프로 머티 사기 싫어도 이 ETF를 사는 순간, 요 MSCI를 추종하는 ETF나 이런 상품을 매수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로 에코프로 머티한테 돈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이런 자금을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에코프로 머티도 한번 사상 최고가를 한번 기록했었고, 에코프로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과 삼양식품은 사실상 실적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주식이지만 이번에 또 한번 편입이 되면서 이런 큰 상승이 나와졌는데, 앞전과 다른 패턴을 여러분들이 지금 감지하셨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에코프로 머티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이렇게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한 달 전에 고점을 찍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삼양식품이라든지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실질적으로 딸려 올라오면서 그 이후로 더 올라가 버리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뜻인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간에 이 추가적인 수주 소식, 추가적인 수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확인되려면 사실 멀었거든요. 왜냐면은 추가적인 수준은 뭐 그래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직 따라오려면은 최소 3개월 이상의 검증을 거쳐야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위에 구간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앞전에 있었던 에코프로의 형태를 좀 따라갈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구간에서 한번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딱 이런 구간이 한번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한 2달 정도는 옆으로 기게 되는 횡보의 구간을 거칠 수도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MSCI 이슈는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에코프로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구간이 지금 7월이니까 7월에서 8월, 대략적으로 7, 8월쯤에 고점을 좀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MSCI 관련한 이슈는 이렇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원전주 관련한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원전이라고 하면 이 원전이 단독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근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이 415 테라와트 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2024년 기준, 24년도 기준으로 415 테라와트 시인데 2030년까지 해서 요거를 945 테라와트 시가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 한 기당 약 연간 10 테라와트 시를 이제 생성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생산한다고 그러면 이제 필요 전력이 한 500 테라와트 시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몇 기를 세워야 되냐면은, 만약에 절반을 충당하려고 하면은 25기를 충당해야 된다라는 소리고, 전부 다 이제 원전으로 충당한다고 하면 50기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증설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컨퍼런스 콜 데이터 이제 센터 매출이 전년 대비 73%가 증가를 했거든요. 뭐 주가는 그에 맞게 상향되진 않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제 원전은 이제 스타트다. AI는 이제 스타트고, 그로 인해서 원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스타트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럽 같은 경우에도 원전으로 회귀를 하고 있고, 일본도 지금 원전으로 이제 회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유럽,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원전으로 다 유턴을 하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실 원전만 하는 기업은 아니죠. 이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이 가스터빈이라는 게 네 회사밖에 못 만들거든요. 이 네 회사 중에서 하나가 두산에너빌리티고, 이 중에서 심지어 미쓰비시 일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두산이 이제 독자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었냐면은 막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막 난리를 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스터빈 쇼티지 물 만난 두산에너빌리티 노를 저어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쇼티지 우리가 이 단어에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쇼티지라는 게 뭐냐면 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게 부족한 거냐면 공급이 부족한 겁니다. 공급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수요가 이만큼 있는데 공급이 이만큼밖에 없으면은 당연히 공급을 쥐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고,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급증하는 수요와 달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은 GE, 지멘스, 미쓰비시, 두산에너빌리티 딱 네 곳으로 한정이 되는데, 사우디 등 중동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2029년까지 공급 일정이 사실상 꽉 차 있다. 얘네 세 개는 사실상 공급 일정이 꽉 차 있어서 두산에너빌리티로
추가적인 수주가 쏠릴 수 있다라는 뜻이고, 그에 대한 어떤 이제 스타트로 여기 지금 보시면 사우디서 3,400억 원어치의 가스복합 발전 주기기를 수주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3,400억이라고 하면은 아직 그냥 밑반찬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내용을 쭉 이어서 보시면 2027년이나 28년 안에 가스터빈을 도입해야 하는 빅테크 입장에서는 새로운 공급자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다라는 뜻입니다.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만큼 트랙 레코드가 부족해서 해외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가스터빈 부족에 두산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이 여러분들의 쇼티지라는 사건을 과거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진단키트 쇼티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몇십 배가 폭등을 해버렸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리튬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금양이나 아니면 에코프로 같은 거, 금양 같은 경우에 20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 에코프로만 해도 한 15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 리튬 부족할 때 리튬 쇼티지, 진단키트 부족할 때 진단키트 쇼티지로 해서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원전,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가스터빈 관련해서 이런 쇼티지가,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쇼티지가 있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한테 추가적인 수주가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라는 뜻인데, 두산에너빌리티가 현재까지 수주한 거는 가스터빈이 모두 한국 시장에 6기가 이제 납품될 예정인데, 만약에 어디 뭐 해외 어디랑 계약을 했다, 이런 내용의 이제 수주가 쏟아져 들어오면 다시 한번 가스터빈 관련한 테마로 상승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지금 SMR 관련해서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 상승을 해왔었고, 원전 관련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가스터빈 쪽으로 한번 테마가 옮겨갈 수가 있다. 만약에 원전이 좀 주춤해지면 가스터빈 단독 테마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 이거는 좀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테마를 편승해서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죠. 또 뭐 있냐면은 MRO 관련해서, MRO 관련해서도 이제 해군 함정 유지 보수인데, 이쪽으로도 한번 테마를 편승했고, 추가적으로 수소 쪽으로도 두산에너빌리티가 테마를 다 쫙 밑반찬을 깔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원전으로 올라가는 게 메인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쪽이 살짝 시들해지면, 왜냐면 원전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쪽으로 단독 테마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테마를 걸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GE, 지멘스, 미쓰비시,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각각 얼마냐면, G 버노바 같은 경우에는 165조,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100조 정도 되고, 미쓰비시 같은 경우도 1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만 혼자서 25조예요. 그러면은 키 맞추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한 번에 100조를 가진 않겠지만 키 맞추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하고 조정을 보일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최근에 흐름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냐면은, 이게 G 버너바의 차트를 제가 가져온 건데, 일봉으로 한번 놓고 볼게요. 일봉으로 지금 계속 뚫고 올라가고 있죠. 일봉으로 계속 뚫고 올라가고 있고, 월봉으로 놓고 봐도 정말 미친 듯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월봉 차트인데, 상장한 이래로 최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시원하게 달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기업 다. 일봉으로 놓고 봐도 정말로 큰 상승세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뉴스케일 파워인데, 뉴스케일 파워는 이제 SMR 관련 기업이죠. SMR 관련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영역에서 뚫고 리테스트를 받고 있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두산에너빌리티와는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월봉 차트로 놓고 봤을 때 두산에너빌리티는 역사적 신고가가 여기 있거든요.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올라왔던 자리가 한 이쯤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은 역사적 신고가라는 기대감에 더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장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천장이 없고 그냥 천장을 뚫고 올라갔다라는 뜻으로 역사적 신고가는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폭발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구간, 말씀드렸던 이 구간이 얼마냐면 4만원 구간에서 저항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5만 5천원 구간, 그 다음에는 이제 7만원 구간, 딱 이 구간에서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항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때가 지금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의 저항인데, 이게 지금 여기 물려있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본전 와서 판다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심리적 저항과 실질적 저항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사람들이 차트를 길게 놓고 보니까 요 부분에 저항이 있네라고 생각해서 매도 심리가 강해져서 파는 걸 심리적 저항이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 물려서 단 한 주도 물타기 안 하고 있다가 물려서 내 본전이 와서 판다라는 게 실질적 저항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0년이 넘은 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심리적 저항이 발동해서 이런 구간에서는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짚어드린 거고, 에코프로 같이 쇼스퀴즈가 막 미친 듯이 터져 나올 만한 공매도 대차 수량이 쌓여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할 때 외국인이 물론 견인을 하겠지만 쇼스퀴즈 같은 건 생각을 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얘네들이 들고 있는 물량이 1억 6천만 주인데 공매도 대차 잔고가 사실상 2,200만 주 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한다라기보다는 외국인이 지금 보유 수량이 1억 6천만 주다 보니까 지금 유통 비율이 68%의 총 주식 수가 6억 4천만 주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에 나돌아다니고 있는 게 대략적으로 4억 3천만 주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외국인이 1억 6천만 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대략적으로 이제 비율이 37% 정도 됩니다. 그냥 러프하게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주식 중에서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주식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거 중에서 37%를 외국인이 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프로그램이 파는 건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현상입니다. 과거에 에코프로도 그랬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다. 단기 고점을 찍더라도 이런 어떤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주는 구간에서 상승 흐름이 이렇게 연출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가적으로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자리에서 제가 짚어드렸던 저항선인 예를 들면 이런 구간까지 상승을 한다고 하면 100% 가까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2달 가까이를 횡보하면서 하락 횡보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이 2달 동안에 우리가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을 뿐더러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더 폭등할 만한 주식으로 더 그 기간 동안에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게 구독자 1억만 등기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그리고 이제 코인까지 해서 이렇게 한번 다뤄드리고 있는데 010-9090-6693에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프로젝트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채널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수익 많이 보시면은 주변에 입소문도 좀 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시드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1억이라는 돈이 인생을 바꿀 만큼 큰 돈은 아닌데 한 번이라도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죠. 위에 산업군을 보고 아래에 있는 종목을 골라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1억이라는 시드를 달성하고 나시면은 그 다음 단계는 훨씬 쉽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경험을 해보십사 해서 제가 9090-6693으로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이 프로젝트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보다 더 화끈하게 올라갈 만한 매집주 제가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정말로 매집이 미쳤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최대 매물대가 찍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철저하게 매집을 하면서 여기에 최대 매물대가 찍혀 있고 이 위로는 사실상 매물대 공백이라서 이런 고점만 한번 뚫어준다라고 하면 시원하게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이렇게 구간마다 계속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미친 듯이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신성 델타테크와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긴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매집을 하고 있어요? 공격적으로 올려치면서 매집하고 다시 한번 특이점 발생시키고 쭉 하락했다가 다시 1년선에 올라타서 슈팅 대기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신성 델타테크랑 유사하다고 말씀드리면 제가 딱 갖다 대놓고 보여드릴 건데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18배 가까이 상승한 주식이죠. 이 구간을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정말 유사하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려치면서 공격적으로 매집 들어오는 게 요 제가 말씀드린 매집주랑 아주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런 구간에서 특이점도 발생하고 쭉 주가 흘러내리죠. 마찬가지로 주가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1년선 위에 이렇게 올라타서 슈팅을 주었던 게 신성 델타테크인데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추후에 좀 진행이 됐냐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8배가 미친 대폭등을 해버린 게 바로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여기서 매집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렇게 짜부러져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미친 듯이 폭등한 게 신성 델타 테크인데, 제가 가져온 매집주도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를 목표가로 우리가 잡고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요 구간까지, 요 구간이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300% 정도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300% 구간 아니면 이 구간까지는 좀 노리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라고 하면은 500% 정도 상승을 하는 건데, 아니 이렇게 300% 500% 오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대답을 해드리면, 이게 시가총액이 2천억 언더짜리 회사입니다. 2천억보다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스몰캡 종목이다라는 말씀이고, 중요한 거는 테마를 잘 편승하고 있느냐가, 또 재료가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 핵폭탄급 테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랑 2기 행정부가 있었잖아요. 근데 1기 행정부 요때 당시에 언급했던 게 관세고, 2기 행정부 현재 진행 중인데 관세 마찬가지로 시작하자마자 언급을 했었고요. 1기 행정부 때 언급했던 또 다른 한 가지의 테마가 있는데, 이 테마를 그때 당시에 언급을 했었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었는데, 이건 아직까지 지금 2기 행정부 들어서는 아직까지 언급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 테마 언급을 할 겁니다. 언제 이후로? 대선 이후로 슬슬 다시 한번 얘기를 꺼낼 거예요. 물론 대선 끝나자마자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국정을 안정시키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이 얘기를 할 거다라는 뜻이거든요. 임기 중에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됐을 때 정말 폭발적인 상승 300%에서 500% 정도 예상하고 있는 요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만 9090-6693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에너빌리티를 우리가 N자형이라고 하는데,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눌림목 자리에서 딱 다시 한번 매수하기 전까지 고점에서 팔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 들어가기, 이 사이의 기간이 2달 정도가 최소 소요가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요 매집주로 한번 수익을 보시고 다시 한번 사셔도 되니까, 나중에 폭등하고 나면 제가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됐을 때 여러분들이 아 그때 그냥 받아갈 걸 그랬나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한번 이제 어차피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 9090-6693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